네, 안녕하세요. 지난 2018년도 1월 달,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에 코스닥에 물렸던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지금까지 고통받는 분이 많으신데 이분들 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회복 가능성에 대한 점검 시간이 되겠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 한 5개월쯤 전에 11월 24일 정도로 좀 기억을 하는데요. 이때도 과거 코스닥 150에 물렸던 교훈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 좀 몰빵 금지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방송을 좀 찍었던 적이 있는데 이 당시에도 질문을 되게 많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만큼 좀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았구나. 항상 이렇게 고통받았던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전투에서는 질 수 있지만 전쟁에서 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기회가 있다라고 항상 믿고 있고요. 이후로 점검을 해보면 이게 빨간색이 최근 1년 동안의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제 기준 가격 그래프입니다. 밑에 녹색이 코스닥 150 지수가 되겠는데요. 그 레버리지 자체가 이거의 두 배, 일일 변동폭의 두 배를 추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를 보면 상당히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18년도에 물려서 다행히 작년 2020년 코로나 때도 폭락을 했지만 한 4월부터 굉장히 좀 반등을 세게 하고 있었고 제가 점검을 해봤을 때가 대략 한 요때쯤 11월 24일 정도쯤부터였는데 그 뒤로도 큰 폭으로 올랐다가 다시 연초에 크게 조정이 왔다가 지금 다시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이 모습으로 쭉 보면 추세상으로는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이어보더라도 상승하는 패턴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2018년도에 물렸던 분들 기준으로 보면은 이때가 최고점이었었거든요. 고점부터 계산을 해보시면 아직도 한 30, 얼마죠? 34% 정도의 마이너스 수준임을 보실 수가 있어서 지금 원금이 만약에 100만 원이었으면 지금 아직도 66만 원 정도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금 회복되려면 얼마나 걸리면 될지를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51% 정도 회복이 되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마이너스 80%까지 갔던 적이 있었으니까 이런 그 폭락에 비하면은 이때가 코로나 때였으니까 많이 그래도 회복된 겁니다. 뭐 이때 투자해서 더 먹을 수만 있었다면 이때 물타기라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뭐 감히 이런 무서운 환경에서 물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담한 분이 얼마나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한 50% 정도만 반등하면은 거의 원금 정도 찾을 수 있는 수준으로 분명히 가니까 희망을 버리지 말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지금 최근 1년간의 차트로 다시 돌아와 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생각을 해보면 좀 재밌는 좀 약간 좀 제가 흥미로운 부분을 좀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마치 그 코스피 레버리지처럼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좀 움직이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때도 보시면 제가 파란색이 코스피 지수인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 말 기준으로도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대략 한 50% 정도 상승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한 100% 이상 상승하지 않습니까? 예. 이때 오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코스피 지수가 한 40% 정도 되는데 얘도 80% 이상 오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름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고 하지만 이게 코스닥 기업들의 특징 자체가 시가총액이 자꾸 몸집이 가벼운 친구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주들이 오르는 장일 때는 좀 가벼우니까 더 많이 더 크게 오르는 특징을 분명히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선결 조건으로 보면 우리 코스피 지수 자체가 2020년처럼 반등을 세게 해주는 그러니까 대형주가 조금 이끄는 장이 먼저 와준다면 이런 중소형주 장이 한 번 더 크게 코스닥 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얼마냐라고 한번 찾아보면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3186포인트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역산을 해보니까 한 25%, 그러니까 아까 50%만 오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25%만 오르면 되니까 지금 3186포인트에 1.25배, 25%만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3982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코스피 지수가 한 3900포인트 언저리까지 가면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대형주가 다시 조금 크게 오르는 장이 왔을 때는 충분히 코스닥도 그에 상응해서 그 이상으로 오를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일단 시장의 분위기를 생각을 해봤고요. 그냥 허무맹랑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하나금융투자에서 올해 코스닥의 펀더멘털에 대해서 작성해준 좋은 리포트가 있어서 이제 그림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익을 계속 좋게 내느냐, 돈을 잘 버는다는 전제하에서 유동성이 몰릴 수 있는 거예요. 돈도 못 버는데 갑자기
주식 주가가 오른다? 그거는 약간 투기적으로 오른다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어떠십니까? 이 녹색으로 녹색 바가 코스닥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 계단식으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어서 2020년도까지는 계속 돈을 잘 버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이죠. 네. 오른쪽에 차트를 보셔도 그렇고요. 돈 잘 버는 기업들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대비 순이익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전망된다라는 것은 일단 코스닥에 투자할 때 있어서 어떤 근원적인 불안감,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일단 내려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유동성이나 어떤 주식에 대한 인기가 줄어들었더라도 이게 최근에 금리가 상승하면서의 영향도 컸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좀 약간 잦아드는 것도 있으니까 다시금 돈이 주식으로 몰려서 이제 주식이 좀 펄펄 날아오른다면 아마 코스피가 아까 말씀드렸던 3,900 언저리 갈 만큼의 굉장히 어떤 불 같은 장이 한번 펼쳐질 때 코스닥도 아마 다행스럽게 원금 회복하면서 좀 탈출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